안녕하세요, 피더입니다. 연출, 촬영, 편집 혼자서 다 해보자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레거시 제목인데요. 저는 2020 버전을 사용하기 전에는요, CS6 버전을 사용했는데요. 그때까지도 레거시 제목을 이용해서 자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2020 버전으로 유튜브 영상을 만들면서 문자 도구와 기본 그래픽 패널을 공부했더니 정말 많은 변화가 있더라고요. 아직 레거시 제목의 기능을 전부 커버할 정도는 아니지만 굳이 레거시 제목을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패널과 도구가 엄청나게 업데이트 됐더라고요. 어쩌면 조금만 더 있으면 레거시 제목을 사용하지 않는 날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아직 자막을 꾸미는데 훨씬 좋은 기능들을 제공하니까요.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많이 길어질 것 같은데요. 그냥 제 욕심대로 아는 대로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레거시 제목은 상단 메뉴에서 파일, 새로 만들기, 레거시 제목을 클릭하면 만들 수 있고요. 이 대화창의 세팅값은요, 시퀀스의 세팅값을 가져오니까 이름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001로 입력을 할게요. 일단 창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이 레거시 제목이 문자 도구와 가장 큰 차이점은요, 레거시 제목은 프로젝트 패널에 자막 하나하나를 소스로 등록한다는 점하고요, 이렇게 독립된 패널로 컨트롤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 패널들은 두 번째 영상에서 설명드린 방법으로 기존 패널들 사이로 이동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패널에 소스로 등록한다는 점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그 의미는 프리미어의 소스 상관관계에 대한 영상을 만들 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레거시 제목을 열었는데 이렇게 패널들이 보이지 않는다면요, 요 메뉴 버튼에 여기 있는 부분이 패널 부분이거든요. 하나하나 이렇게 여시면 됩니다. 레거시 제목 패널은 크게 5개의 패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도구를 모아둔 도구 패널, 정렬 방법을 모아둔 작업 패널, 기본 속성과 프로그램 패널을 보여주며 직접 작업하는 레거시 제목 디자인 패널, 세부 속성을 조절하는 속성 패널,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는 스타일 패널이 있습니다. 그럼 각 패널의 사용법부터 알아볼게요. 먼저 도구 패널입니다. 익숙한 도구들이 많죠? 먼저 선택 도구와 회전 도구는 기존 도구 사용법과 똑같습니다. 먼저 자막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 선택 도구는 개체를 선택할 때 사용하고요. Shift를 누른 채로 선택하면 여러 개의 개체를 한꺼번에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빈 곳을 클릭해서 드래그 하시면 범위 선택도 되고요. 그리고 개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이동을 할 수 있는데 Shift를 누른 상태로 이동을 하면 45도 단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다면 키보드 화살표로도 이동을 할 수 있고요. Shift를 누른 상태로 이동을 하면 더 많은 거리를 움직여 줍니다. Alt를 누른 채로 드래그 하시면 복사가 되는데 Shift도 같이 누르면 이렇게 45도 단위로 복사가 되겠죠. 이렇게 개체를 선택하게 되면 주위에 바운딩 박스가 나오는데요. 이 점을 드래그 하시면 크기를 조정할 수 있고요. Shift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 하시면 좌우 비율을 똑같이 맞춰서 크기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Alt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하면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렇게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요. Alt와 Shift를 같이 누른 상태로 조절하면 가운데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비율을 맞춰서 크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운딩 박스 약간 바깥쪽으로 가면 마우스 커서가 바뀌는 게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는 회전을 할 수 있고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회전하면 45도 단위로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하면 이 개체를 수정할 수 있고요. 다음은 이 회전 도구인데요. 회전 도구는 개체를 회전시킬 때 사용하는데 선택 도구로도 개체를 회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지울게요. 다음은 문자 관련 도구들입니다. 문자 도구는 자막을 넣을 때 사용하고요. 이렇게 화면에 클릭해서 사용합니다. 이렇게 커서가 나온 상태에서 안녕하세요. 자막을 입력하면 자막이 써지고요.
세로 문자 도구는 세로로 쓸 때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은 영역 자막 도구입니다. 일정 영역을 지정해서 그 안에 자막을 넣는 거고요. 화면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피더입니다. 여러분의 편집에 많은 도움이. 지금 글씨를 썼는데 뒤에 글씨가 안 보이죠? 이 영역을 벗어나게 되면은 글씨가 안 보이고요. 여기 이렇게 플러스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바운딩 박스를 조절하면 자막을 조절하는 게 아니고 영역을 조절합니다. 자막 크기를 조정하고 싶으시면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바운딩 박스를 조절해 주세요. 다음은 세로 영역 문자 도구고요. 같은 방법으로 드래그해서 영역을 지정해서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피더 TV입니다. 여러분의 편집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여기도 플러스 표시가 나왔죠? 이거는 조금 옮겨두고요. 다음은 패스 문자 도구입니다. 도구를 선택하면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펜툴로 바뀌는데요. 먼저 패스를 그리고요. 클릭하면 직선이 그려지고 드래그하면 곡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막을 쓰시면 안녕하세요. 피더 TV입니다. 이렇게 패스를 따라 자막이 입력되죠.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만약에 자막이 잘 안 보이시면요. 이 부분에서 색깔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운딩 박스는 패스의 모양을 바꿔줍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다음은 세로 패스 문자 도구인데요. 패스 문자 도구와 사용법은 같습니다. 그 다음은 펜 도구 그룹입니다. 펜 도구로는 기준점을 찍어서 선을 그리고요. 기준점 삭제 도구는 기준점을 삭제합니다. 기준점 추가 도구로는 기준점을 추가시켜주고요. 기준점 변환 도구로는 기준점을 수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펜 도구는 조금 사용이 어려워서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보다 사용법이 좀 더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잘 사용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설명드리자면 펜 도구로 기준점을 찍으면 직선이 그려지고요. 드래그 하시면 곡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점과 끝점을 연결시키면 도형도 만들 수 있고요. 기준점 삭제 도구로는 기준점을 삭제시켜 줍니다. 기준점 추가 도구로는 기준점을 추가시켜 주고요. 기준점 변환 도구로는 기준점을 수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더듬이 같은 모양은 베지어라고 하는데요. 곡선을 수정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이 기준점을 그냥 클릭해 주시면요. 직선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기준점을 이동하고 싶을 때는 펜 도구를 선택하신 다음에 기준점을 드래그 하시면 되고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면 패스 전체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죠? 그나마 다행인 건 프리미어에서는 패스를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머리 아프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지우고요. 다음은 도형을 그리는 도구들인데요. 이거는 한 번씩 눌러서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도구 패널에서 설명드렸던 사각형 도구, 타원 도구와 사용법은 같습니다. 다음은 정렬입니다. 이 정렬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2개 이상의 개체가 선택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2개 그려볼게요. 이 모양만 보셔도 느낌이 딱 오시죠? 2개를 선택한 다음에 이 도구는 왼쪽 정렬이고요. 가장 왼쪽에 있는 개체를 중심으로 정렬해 줍니다. 그리고 이건 세로 방향 가운데 정렬, 이건 오른쪽 정렬, 이건 위로 정렬. 위로 정렬은 이렇게 해볼게요. 위로 정렬, 이건 가로 방향 가운데 정렬.
이건 아래로 정렬. 쉽죠? 이 정렬은 자막 입력 시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잘 익혀두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분포입니다. 분포는 최소 3개 이상의 객체가 선택되어 있어야 사용할 수 있고요. 객체 간의 거리를 맞출 때 사용합니다. 도형을 하나 더 만들고요. 3개를 선택하면 활성화가 되죠. 모양을 보시면 이해가 되시죠? 객체의 어느 부분을 기준으로 거리를 맞추냐의 차이인데요. 간단한 예를 보여드리면요. 객체의 왼쪽을 기준으로 똑같이 거리를 맞추는 거고요. 이건 객체의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건 오른쪽을 중심으로 거리를 맞춥니다. 이렇게 놓여 있으면은 객체의 위를 중심으로 똑같이 거리를 맞추고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맞추고요. 아래를 중심으로 맞춥니다. 그리고 이거는 간격을 중심으로 맞추는 거고요. 이거는 세로 간격, 이거는 가로 간격. 그리고 이 가운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요, 화면을 기준으로 가운데로 맞추는 겁니다. 이렇게요. 가로 방향 가운데, 세로 방향 가운데. 얘도 가로 방향 가운데, 세로 방향 가운데. 그렇죠? 지울게요. 다음은 레거시 제목 속성 패널입니다. 레거시 제목에서 핵심인 패널인데요. 이 속성들을 수정해서 멋진 자막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도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먼저 변형은 객체를 변형시켜 모양을 바꿀 때 사용하는데요. 불투명도는 투명도를 조절하고요. X 위치는 X 좌표를, Y 위치는 Y 좌표를, 폭, 높이, 회전. 하지만 이 변형은 이 수치를 조절해서 사용하기보다는요, 바운딩 박스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게 더 편합니다. 폭, 높이, 회전, 이동. 불투명도만 여기서 조절하시면 되겠죠? 다음은 속성이고요. 자막이나 그래픽 요소의 속성을 조절을 하는데요. 이 자막을 예로 들어볼게요. 글꼴 모음은 컴퓨터에 설치된 모든 폰트를 보여주고요. 글꼴 이름 부분을 클릭하시면 글꼴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글꼴 이름 부분 말고요. 옆에 부분을 클릭하시면 폰트는 바꿀 수 있지만 옵션은 닫히지가 않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 부분을 클릭한 상태에서 화살표로 빠르게 폰트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글꼴 스타일은 자막의 두께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지원되는 폰트가 따로 있기 때문에 폰트마다 클릭해서 지원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볼드, 엑스트라 볼드, 라이트, 미디움 이렇게 옵션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옵션을 제공하는 폰트는 흔하지가 않아요. 다음 글꼴 크기는 폰트의 사이즈를 수정할 수 있고요. 드래그를 하시거나 수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드래그 하실 때 Shift를 누르고 하시면 더 크게 값이 변합니다. 그리고 종횡비는 장평인데요.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말합니다. 폰트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설정하셔야 되는데요. 보통 정사각형 모양이라면 95% 정도 설정해서 쓰고요. 이 폰트는 95% 정도로 하면은 이렇게 바뀌죠. 더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행간은 줄 간격이고요. 이렇게 늘려보시면 줄 간격이 바뀌죠. 그리고 다음 커닝과 자간인데요. 이 두 옵션은 글자 사이의 간격을 조절하는 옵션인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개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커닝은 폰트 모양 때문에 간격이 다르게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조절하는 거고요. 자간은 단순하게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조절합니다. 영어 폰트의 경우 커닝의 조절이 필요한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근데 한글 폰트의 경우는 커닝을 조절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다음 기준선 이동은요.
자막의 기준선을 이동해서 올리거나 내립니다. 이 부분을 올리면 이렇게 올라가고요. 이렇게 내려가고요. 다음 사선은 기울기고요. 다음은 작은 대문자인데요. 영어 자막을 하나 만들게요. 작은 대문자는 소문자의 크기로 대문자를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하면 대문자로 바뀝니다. 작은 대문자 크기는 이 작은 대문자의 크기를 조절해 주고요. 그리고 밑줄은 자막에 밑줄을 그어주지만 옵션도 없고 이쁘지도 않아서 자주 쓰이는 편은 아닙니다. 다음 왜곡은 X방향으로 이렇게 왜곡시켜 주거나 Y방향으로 이렇게 왜곡시켜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속성은 이렇게 폰트를 선택했을 때 나오는 속성이고요. 그래픽 요소를 선택했을 때는 조금 다른 속성이 나옵니다. 사각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속성이 조금 바뀌었죠? 그래픽 유형은 그래픽 개체를 그리는 옵션들이 모여있죠? 하나씩 바꿔보시면은 해당 도형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모퉁이가 둥근 사각형과 모퉁이가 잘린 사각형을 보시면은 윤곽선 크기라는 모퉁이를 수정하는 옵션이 하나 더 생깁니다. 그리고 그래픽은 외부 이미지 파일을 가져와서 입힐 수도 있고요. 클릭해 보시면은 이렇게 사각형에 프리미어 로고가 입혀졌죠. 다음은 열린 베지에인데요. 열린 베지에는 패스의 시작점과 끝점이 연결되지 않은 걸 말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열려 있죠. 열린 베지의 선폭은 선의 두께를 조절해 줍니다. 그리고 끝 모양 유형과 연결 유형이 있는데요. 이건 제가 다른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검은색 선이 패스인데요. 끝모양 유형을 보시면 절단형, 원형, 사각형이 있습니다. 절단형은 패스의 끝을 날카롭게 자른 모양이고요. 원형은 패스를 둥글게 감싸고 있죠. 사각형은 사각형으로 감싸고 있고요. 그리고 연결 유형에 보시면 마이터, 원형, 경사가 있는데요. 마이터, 원형, 경사가 이렇게 차이점이 있고요. 마이터와 경사가 좀 비슷해 보이죠? 연결 유형에서 마이터가 선택된 상태로 마이터 한 개라는 옵션을 조절하게 되면요. 이렇게 연결 유형이 바뀝니다. 그리고 닫힌 베지에는요. 시작점과 끝점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끝 모양 유형은 없고 연결 유형만 있습니다. 내용은 열린 베지어와 같고요. 채워진 베지어는 선을 없애주고 면에 색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왜곡은 폰트 속성에서의 왜곡과 똑같은 기능이고요.